로즈 할머니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매일 똑같은 점심을 드셨습니다. 콩수프, 빵 한 조각, 그리고 사과가 있으면 사과 하나. 저희 연구에 할머니를 모셨을 때 연세는 104세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점심으로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을 때 할머니는 그런 질문을 왜 하냐는 듯이 대답하셨죠. 매일 똑같은 걸 먹지. 할머니는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뉴잉글랜드 백세인 연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무렵 우리 코호트에는 4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는데 이 인구 집단에서는 정말 놀라운 표본수였습니다. 저는 패턴을 찾기 위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식단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구 방법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견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지난주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해내라고 묻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기억력이란 어떤 나이에서든 불완전하며 하물며 102세의 연세에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세 가지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백세인들이 직접 작성한 식단 기록, 수십 년 동안 그들과 함께 식사해온 가족들이 확인해준 식습관 패턴, 그리고 이분들을 오랜 시간 추적해온 인구 집단 수준의 연구에서 교차 검증된 데이터였습니다. 완벽한 방법론은 아닙니다. 이 인구 집단을 연구할 때 완벽한 방법론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단순한 설문조사보다는 훨씬 엄격하고 인터뷰보다는 더 근거가 확실한 방식입니다. 저는 결과가 아주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역적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죠. 매사추세츠의 백세인들은 캘리포니아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백세인들과 다르게 먹을 것이고, 이들은 또 아카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를 얻은 그리스인들과 다르게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미 없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씨름해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사실 놀랍다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로즈 할머니의 점심 식사가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메뉴는 아니었지만 그 식단에 담긴 논리가 같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에는 동일한 4가지 식품군이 존재했습니다. 데이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참가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면 데이터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조르조라는 이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연구에 참여했을 때 연세가 103세셨죠.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 지역의 식습관을 그대로 간직한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북부 버몬트주에서 자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본인이 특별히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과 형상 먹어왔던 방식대로 평범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호두 한 줌을 드셨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콩이 들어간 음식을 한 그릇 드셨는데 겨울에는 렌틸콩 수프, 여름에는 콩 샐러드, 그리고 정원에서 기른 각종 채소를 곁들인 병아리콩 요리였습니다. 빵은 아내가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인 장모님에게서 배운 방식대로 30년 동안 살려둔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 하룻밤 동안 발효시켜 만든 묵직하고 거무스름한 빵을 항상 드셨습니다. 103세에 측정한 조르조 할아버지의 동맥 경직도는 보통 70대 초반 남성에게서 볼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 특정 수치로 본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30년이나 젊었습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별로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계단을 오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이제 와서 새삼 놀랄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집에서 작은 종이봉투에 담아 병원에 가져오신 호두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산화질소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죠. 이번 주 초 우리는 55살이 넘은 재림교 환자들의 한 가지 매일의 습관을 추적해온 종양학자와 함께 로마린다 지역을 걸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 똑같은 종류의 패턴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제 데이터 세트는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4가지 식품군이었고 연구 대상이 400배 더 컸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종양학자들이 암 예방에서 계속해서 지목하는 그 메커니즘, 즉 환자가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조용하고 평범하게 먹어온 음식의 꾸준함이 바로 백세인 식단 데이터가 다른 각도에서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그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뉴잉글랜드 백세인 연구의 기록들을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와 같은 블루존 인구에 문서화된 식습관 패턴과 교차 분석해 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전혀 다른 연구팀이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연구 디자인이 똑같은 네 가지 식품군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목록은 바로 콩류, 통곡물, 푸른잎 채소, 견과류입니다. 네, 마치 식료품 봉투 뒷면에 적힌 흔한 문구처럼 들린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35살 이후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일반적인 영양 권장 사항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결과가 무시당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장수 연구자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외딴 마을의 신비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이번 주 당장 어느 도시의 어느 평범한 마트에 가도 살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백세인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음식들이 그저 추상적인 의미에서 몸에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을 가끔 먹는 습관이나 어쩌다 일주일 정도 깨끗하게 먹어보는 습관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이 같은 연령과 소득 수준을 가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생물학적 노화 지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류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매주 여러 번 콩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백세인들은 혈중 인슐린 유사 성장인 자원, 즉 IGF-1의 수치가 낮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유년기와 청년기에는 IGF-1이 마치 건설 현장의 십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들에게 성장하고 분열하고 증식하라고 지시하죠. 한창 몸을 만들어야 할 때는 정확히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끝난 어른, 특히 65살이 넘은 이후에는 그 십장이 세포들에게 공격적으로 증식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도 IGF-1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이는 가속화된 세포 노화 및 특정 암의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콩류는 바로 그 신호를 억제합니다. 백세인들이 자신의 IGF-1 수치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려고 콩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마을에서 수세대 동안 구하기 쉽고 저렴했던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이 블루존 데이터에서도 독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9만 6천 명이 넘는 참가자를 추적한 재림교 건강연구2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콩을 섭취한 재림교인들은 일주일에 1번 미만으로 콩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코야의 백세인들은 검은 콩과 옥수수 토르티아를 중심으로 매일의 식단을 꾸렸습니다. 이카리아의 백세인들은 집집마다 렌틸콩 수프를 항상 끓여 먹었죠. 사르데냐의 백세인들은 매주 식단 설문조사에서 파바빈과 병아리콩을 빠짐없이 언급했습니다. 같은 식품군, 다른 종류의 음식들, 하지만 억제되는 생물학적 신호는 같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식품군인 통곡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식품 환경이 이 식품군에 아주 안타까운 짓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들어가 보면 통곡물이라는 단어가 라벨에 적힌 수백 가지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백세인들이 실제로 먹었던 것과 생물학적 활성 측면에서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백세인들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형태의 곡물을 먹었습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이 아니라 스틸컷 오트밀을 먹었고 통밀이라고 적힌 얇게 썬 샌드위치 식빵이 아니라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천연 발효시킨 전통 사워도우를 먹었습니다. 가공 과정이 혈당 반응을 바꾸기 때문에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형태의 통곡물은 포도당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반면 심하게 가공된 버전은 대사적으로 볼 때 정제 탄수화물과 더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바로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곡물로 만든 제품이 있다면 성분표를 보십시오. 첫 번째 성분이 밀가루라면 설령 그것이 통밀가루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온전한 형태의 통곡물 제품이라면 귀리, 보리, 현미, 파로처럼 곡물 그 자체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백세인들의 식단 기록에 나타난 패턴은 곡물을 갈아 만든 밀가루 기반 제품이 아니라 원래 형태를 간직한 통곡물이었습니다.
사르데냐의 사워도우 빵은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얇고 납작한 사르데냐의 전통빵인 파네 카라사우는 장시간 발효를 거친 듀럼밀이나 보리로 만듭니다. 발효 과정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을 분해합니다. 사르데냐의 백세인들이 피트산에 관한 논문을 읽어보고 이 빵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들이 늘 만들어주시던 빵이었기 때문에 먹었던 것이죠. 생물학적 과정이 그들의 습관이 옳았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스틸컷 오트밀과 인스턴트 오트밀의 가격 차이는 일주일에 약 60센트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누적된 혈당 반응의 차이는 60센트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행하고 있던 건강의 산수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군은 푸른 잎 채소입니다. 이 데이터는 4가지 카테고리 중 가장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섭취한 양이 대부분의 현대인이 섭취하는 양을 훨씬 뛰어넘어 비교조차 무의미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짙은 녹황색 채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엽산과 비타민 B6의 가장 농축된 식이 원천 중 하나입니다. 이 비타민 B군들은 호모시스테인을 청소하는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 대사의 부산물인 아미노산인데 이 수치가 높게 축적되면 혈관 손상, 인지 능력 저하, 그리고 뇌졸중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청소 외에도 푸른 잎채소에는 NRF2라는 세포 경로를 활성화하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NRF2를 세포 내부의 품질 관리 검사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활성화되면 세포가 산화적 손상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일련의 항산화 효소들의 스위치를 찝니다. 이카리아에서는 산기탐에서 채취한 야생식물, 즉 호르타를 삶거나 볶아서 먹는 관습이 백세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00명이 넘는 이카리아 주민들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르타를 섭취하는 것이 75살 이상 성인들의 인지기능 유지와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식습관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쓰디 쓰고 조리하기 번거로우며 칼로리는 낮지만 폴리페놀은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특정한 채소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쓴맛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바로 그 특성 말이죠. 쓴맛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식물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쓴맛을 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들을 먹었죠. 그리고 우리 세포는 식물이 먹히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바로 그 화합물을 이용해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기계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식물은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패배했지만 덕분에 우리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견과류입니다. 재림교 건강연구2에는 약 12년 동안 추적 관찰된 32,000명 이상의 재림교인 코호트를 대상으로 견과류 섭취와 사망률을 특별히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재림교인은 일주일에 1번 미만으로 섭취한 사람에 비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1%나 낮았습니다. 31%. 이 수치는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서나 볼 법한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 결과는 일상적인 간식으로 먹은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여러 채널을 통해 동시에 작동합니다. 불포화 지방 성분은 LDL 산화를 억제합니다. 마그네슘 함유량은 혈관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르기닌 성분도 빠질 수 없죠.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를 딱딱해진 파이프를 뚫어주는 배관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과류 섭취, 특히 호두의 섭취는 동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두는 또한 우리가 흔히 먹는 견과류 중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전구체인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훌륭한 심혈관 지표를 가진 백세인들의 식단 조사에서 호두가 그토록 일관되게 등장하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30년이나 젊은 103 세조르조 할아버지의 혈관 탄력은 작은 종이봉투에 담긴 호두 한 줌이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화학작용을 일으킨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콩, 통곡물, 푸른 잎 채소, 견과류라는 4가지 식품군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비싸지 않습니다.
고급 식료품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영양제도, 복잡한 타이밍 계산이나 칼로리 계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빈도,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 음식들로 되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백세인들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끈질기게 꾸준했습니다. 매일 먹는 콩수프 한 그릇은 50년이 넘는 매일의 반복이며 이는 엄청난 효과를 지닌 처방입니다. 단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습관이 누적되어 만들어내는 복리의 논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콩을 먹어서 IGF-1을 억제한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세포 노화 지표에 미치는 누적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나면 특정 암발병 위험을 막아주는 보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면 103세의 나이에도 유연한 동맥 수치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이점을 아주 조용히 축적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점은 진짜입니다. 단지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건강관리를 주 단위로 측정하는 요즘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느릴 뿐이죠. 오키나와 코호트에서 이 동일한 4가지 식품 패턴을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가장 일관되게 유지했던 백세인들은 또 다른 조용한 습관 하나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 방식이었습니다. 나하 지역의 한 심장 전문의는 오키나와 백세인들의 측면, 수면 자세와 그것이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파틱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인구 집단의 뇌졸중 입원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는 그 자체로 따로 다루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논의에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뉴 잉글랜드 백세인 연구에서 식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백세인들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백세인들을 비교했을 때 수면 결과의 차이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었던 백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식단을 먹어야 했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예측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콩이 주변에 흔해서 콩을 먹고 정제된 밀가루는 사치품이어서 통곡물을 먹고 정원에서 자라는 게 그것뿐이라서 쓴 채소를 먹어야 했던 식량 환경이 훨씬 제한적이었던 백세인들의 건강 지표는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식량 부족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단의 단순함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연구가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찰 데이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 없습니다. 뉴잉글랜드 백세인 연구는 장기 코호트 연구이고 블루존 분석은 인구 집단 수준의 식단 설문조사입니다. 어느 쪽의 연구 방식도 이 4가지 음식을 먹으면 수명이 정확히 몇 년 연장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독립적인 데이터 세트에 걸쳐 이 음식들을 꾸준히 먹고 100세를 넘겨 생존한 사람들이 그 4가지 식품군과 함께 공존한 비율은 이 발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이 연구 논문을 마트 장바구니 목록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먼저 콩을 추가하십시오. 요리된 콩 한 컵을 일주일에 최소 3번에서 5번 드십시오. 식사의 조연이 아니라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식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렌틸콩이 가장 시작하기 쉽습니다. 물에 불릴 필요도 없고 요리하는데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니까요. 곡물은 통곡물로 바꾸십시오. 인스턴트 오트밀 대신 스틸컷 오트밀을 선택하십시오. 수프를 끓일 때는 파로나 보리를 기본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빵을 산다면 성분표의 첫 번째 자리에 밀가루가 아니라 곡물 그 자체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8시간 이상 천연 발효시킨 전통 사워도우가 현대인들이 사르데냐의 곡물 전통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짙은 녹황색 채소를 한 접시 추가하십시오.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케일이나 콜라드 혹은 겨자채를 작은 그릇으로 하나 드십시오. 그 쓴맛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드십시오. 약 1온스, 그러니까
20알의 아몬드나 14조각의 호두 반쪽 분량입니다. 생으로 먹거나 건조하게 구워서 통째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위해 만든 전자책 블루존 바디 리셋은 바로 이 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트 환경에 맞춘 쇼핑 목록과 식단 템플릿을 사용하여 주 단위로 구조화된 90일간의 여정입니다.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0점 조절을 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이 복리의 논리를 묵묵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방법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즈 할머니는 10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의 연구 담당자는 할머니의 가족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할머니가 더 이상 직접 요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따님이 그 수프를 끓였습니다.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그릇이었습니다. 그 콩수프는 대단한 의학적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특별한 개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점심 식사였을 뿐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긴 세월 동안 매일 똑같이 먹은 점심 말입니다. 그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함과 꾸준함이 우리 몸의 생물학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라고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나 치밀한 계산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똑같이 올바른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블루존 웨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한 지역, 한 가지 습관, 한 가지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4가지 식품군 중 이미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